안녕하세요. 나의 3D 모델링과 프린팅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는 전준현입니다. 오늘은 퓨전 360 프로그램으로 에어지니어스 사이의 마이크로 드론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별도로 제공된 도면을 프린트하거나 혹은 다른 모니터 창 등에 열어둔 뒤에 영상과 같이 보면서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화면은 제가 퓨전 360 프로그램을 띄워둔 가장 초기 화면이고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정육면체 모양의 상자가 보입니다. 이것은 뷰큐브라고 하는 것이고요. 뷰큐브 상의 어떤 특정 지점을 클릭을 함으로써 화면을 좀 더 보기 쉽게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모서리, 점 혹은 그 근처에 있는 화살표 같은 것들을 클릭을 해보면서 화면이 어떻게 바뀌나 확인을 해보십시오. 다시 원래대로 돌리고 싶다면 뷰큐브 왼쪽 상단에 집 모양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기본 설정된 부분으로 화면이 적용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축을 확인할 차례입니다. 왼쪽 브라우저 메뉴에서요. 왼쪽 브라우저 메뉴에서 원점이라고 되어 있는 폴더가 보이실 겁니다. 만약에 저처럼 X, Y, Z축이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축이 보이지 않는 분들은 원점에 가시성이 꺼져 있는 분들입니다. 가시성은 폴더 옆에 있는 눈 모양 버튼을 누름으로써 끄고 킬 수가 있습니다. 눈 모양 아이콘에 회색 불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가시성이 꺼져 있는 것이고요. 한 번 더 눌러서 회색 불이 들어오게 만든다면 가시성이 켜져 있어서 그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3D 모델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리드 메뉴, 작성 메뉴들 중에 가장 왼쪽에 스케치 작성 메뉴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 전에 이것을 설명 안 했는데요. 잠깐 스케치 메뉴는 ESC를 눌러서 취소를 해주고, 만약에 저처럼 Z축이 위를 향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왼쪽 상단 닫기 버튼 아래에 있는 자기 프로필 아이콘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기본 설정에 들어가셔서요. 기본 모델링 방향을 Z 상향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Y 상향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Z 상향으로 바꾸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저처럼 Z축이 위를 향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스케치 작성 메뉴를 클릭을 하셔서 X, 빨간색, 초록색 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평면을 클릭을 해줍니다. X축은 빨간색 축이고요. Y축은 초록색 축입니다. X, Z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평면은 밑면이 되겠죠. 밑면도를 확인을 해주신 다음에 자, 이제 스케치 메뉴들이 새로 생성이 되었는데요. 스케치 메뉴, 작성 메뉴 중에 중심 지름 원을 클릭을 하셔서 원점에 한번 클릭을 하시고 마우스를 이동시켜 주시면 길이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길이에 8.2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림이 너무 커서 화면에 안 들어오죠? 이때는 마우스 휠을 굴려서 화면을 축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마우스 휠을 굴려서 화면을 축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굴리면 확대가 되겠죠? 자, 한 번 더 중심 지름원을 누르고요. 중심을 누르고 6.2를 입력해 줍니다. 자, 치수가 눈에 보이도록 치수를 잘 위치시켜 볼게요. 자, 한 번 더 눌러서 똑같이 중심이 원점에 있고 직경이 5.2인 원을 그려줍니다. 만약에 그림이 조금 엉뚱한 데 가 있어서 그리기가 불편하다면 마우스 휠 버튼을 꾹 누르고 드래그를 해보시면 화면을 원하는 곳에 병진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반면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 휠 버튼도 같이 누르고 드래그를 해보시면 화면을
임의로 회전시킬 수도 있고요. 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뷰 큐브를 누름으로써 원하는 곳에 있는 화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처럼 원 3개를 그리셨으면 완성입니다. 스케치 마무리를 눌러 주십시오. 자, 이 상태에서 작성 메뉴 두 번째에 돌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을 하신 다음에 프로파일을 선택을 하시고 모든 객체가 다 선택이 되도록 드래그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거리에 마이너스 15.5를 입력을 해줍니다. 마이너스 15.5를 입력을 해주는 것은 이 선택한 객체 영역을 아래쪽으로 15.5mm만큼 돌출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평면 아래쪽으로 원 모양 형상이 돌출이 되어서 원기둥 모양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원기둥에는 원 모양으로 구멍이 뚫려 있어야 되는데요. 다시 작성 메뉴에 있는 돌출 버튼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구멍 뚫을 영역을 선택하면 되는데, 구멍 뚫을 영역을 보니까 아까 그린 스케치가 안 보이죠? 그때는 왼쪽에 검색기 브라우저 메뉴에서 스케치 폴더에 화살표를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스케치의 가시성을 켜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 다시 돌출 버튼을 눌러서 이번에는 가장 안쪽 영역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쭉 드래그를 해줄게요. 그럼 붉은색 영역이 표시가 되죠. 이것은 겹치는 객체를 잘라내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충분히 드래그를 해줘서 이 붉은색 영역이 원기둥 바깥으로 삐져나오게끔 해주시고요. 길이는 별도로 입력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확인을 누르신 다음에 화면을 돌려서 확인을 해보시면 깔끔하게 구멍이 뚫린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제 그 다음에는요, 어떤 영역을 돌출시켜서 잘라내되 윗부분은 좀 덜 잘라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그림을 한번 그려줄게요. 이 원 모양으로 그림을 한번 더 그려줄 건데, 자, 뷰큐브 상의 밑면도를 누르시거나 아니면은 화면을 Shift 휠 버튼으로 회전을 시켜 주셔서, 자, 아래쪽 원기둥의 아래쪽 부분이 보이게 위치를 시켜 주신 다음에 스케치 작성 버튼을 누르고요. 이 밑면에 있는 원한 모양 부분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원한 모양을 포함하고 있는 평면에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중심 지름 원을 누르고 그림이 직경이 6.2인 원을 그려주셔도 되고, 혹은 다른 방법으로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작성 메뉴 화살표를 클릭하신 다음에 투영 포함의 어떤 프로젝트를 클릭을 하시고, 아까 그린 원 모양, 아까 그린 직경이 6.2인 원 모양을 클릭을 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아까 저희가 그린 스케치가 현재 평면에 투영이 되어서 보라색으로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이렇게 직경이 6.2인 원을 그리신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를 눌러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돌출 버튼을 누르고요. 중간 부분 영역을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위쪽으로 15만큼 돌출을 시켜서 잘라내줍니다. 위쪽으로 15가 아니라 그러니까 Z축 방향으로 15만큼이니까 저는 마이너스 15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어떻게 이제 위치시켰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적당히 이렇게 원기둥의 아래쪽 면에서
윗방향으로 15mm만큼 잘라낼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스케치가 방해가 되니까 한번 꺼볼게요. 자, 저처럼 지금 안쪽에 있는 부분, 숨겨진 모서리가 보이지 않는 분들은 자, 화면 하단에 화면 표시 설정을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비주얼 스타일에서 숨겨진 모서리로 음영 처리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숨겨진 모서리가 보이게 되죠. 자, 이런 모양으로 지금 그림이 그려진 것입니다. 자, 저처럼 그림을 그리신 분들은 완성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도면을 확인을 해보시면 이 원기둥 모양 형상은 드론에 모터가 들어갈 부분입니다. 모터 케이스 혹은 이제 배터리 케이스 그런 부분이 되겠죠? 이것들이 이제 사실 저희는 원점에 중심이 오도록 위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사실 네 가지로, 네 개의 끝부분으로 대칭 이동 복사시켜야만 합니다. 도면을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프로펠러가 이 위에 프로펠러가 위치가 되는 것이니까 얘가 이렇게 네 개의 대칭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면은 좀 더 쉽겠죠. 하지만 저희는 이미 이 원점 중심에 위치하도록 그림을 그렸고요. 얘를 다시 어떤 특정한 점으로 옮긴 다음에 어떤 패턴을 따라서 복사시키면은 일일이 4번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더 쉽고 빠르게 모델링을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요 메뉴 중에 수정 메뉴라고 보이실 겁니다. 수정 메뉴 오른쪽에 이동 복사 메뉴가 있는데요. 이것을 클릭하기 전에 먼저 점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스케치 작성 메뉴를 클릭을 하셔서 아까 XY축으로 둘러싸인 평면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자, 작성 메뉴 하단에 화살표를 클릭하시고 점을 찾아봅니다. 점을 이 원점 기준 1사분면의 적당한 위치에 찍어 주겠습니다. ESC를 누르면 점 찍기 기능이 다시 활성화가 취소가 됩니다. 자, 항상 그림을 그린 다음에 ESC를 한 2번 정도 눌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작성 메뉴 오른쪽에 스케치 치수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것을 누르고 원의 중심과 점 사이를 클릭을 해주시면 세로 길이가 얼마인지 가로 길이가 얼마인지를 저희가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얼마로 해주는 것이 좋냐면 자, 도면을 보시면은 모터 케이스와 모터 케이스 사이의 중심 거리가 47mm네요. 그러니까 세로 길이에 47/2 즉 47 나누기 2를 입력을 해줍니다. 혹은 좀 암산에 자신이 있는 분들은 47 나누기 2를 직접 계산을 하시면은 좋겠죠. 47 나누기 2 하면은 얼마나 오나 23.5 정도 나오겠네요. 자, 다시 원의 중심하고 점의 가로 길이를 똑같이 23.5 또는 47/2 입력을 해서 점이 원점으로부터 이 정도 거리에 있다고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스케치 마무리. 자, 그리고요, 이동 복사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요. 객체 이동을 만약에 다른 걸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본체로 반드시 바꿔주신 다음에 본체를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동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는 포인트 투 포인트 무브먼트를 설정해 줄 겁니다. 점 대 점 유형을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원점을 이 원기둥의 상단에 있는 원의 중심, 즉 원점이죠. 원점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대상점을 방금 저희가 만들어준 점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이동이 됩니다. 만약에 점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브라우저의 스케치에서 점을 그렸던 스케치의 가시성을 활성화 시켜주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이 옮겨진 모델링 형상을 4개로 복사시키면 되겠죠. 3개를 더 복사시키면 되겠는데 어떻게 복사시키는 게 현명할 것인가. 자, 작성 메뉴 하단에 화살표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패턴에 보시면 직사각 패턴과 원형 패턴이 있는데 원형 패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형 패턴을 누르고 유형을 본체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본체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선택한 형상을 원형으로 몇 개 복사시킬 것인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축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축은 Z축으로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기본은 3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현재 선택한 객체 포함 4개니까 4로 설정을 해주시면 Z축을 중심으로 4개의 원형 패턴이 추가로 사실 3개죠. 저희가 그린 거 하나와 3개의 추가적인 형상이 복사되어서 선택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 4개 그림을 따로따로 그리는 것보다 좀 더 쉽고 편하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드론의 이제 모터 케이스 혹은 배터리 케이스가 완성이 되었으니까 이 얘네들 사이에 드론의 프레임을 만들어줘야 될 차례입니다. 드론 프레임은 먼저 다시 스케치 작성 버튼을 누르고 XY축으로 둘러싸인 밑면을 누른 다음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프레임이 어떤 직선 형태에서 만들기가 어렵죠. 어떤 호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호를 만드는 기능은 스케치의 작성 메뉴 하단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호를 만드는 방법은 총 3가지인데 저희는 그 중에서 3점 호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3점 호는 당연하지만 점 3개를 이용해서 호를 만드는 방법인데요. 그러려면은 점 2개는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점 하나가 더 필요하겠죠? 그 점을 찍어줄 차례입니다. 자, 작성 메뉴에서 먼저 점을 클릭하시고 적당한 위치에다가 점을 찍어줍니다. 저는 X축의 어떤 연장선상에 있는 부분에 점을 찍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스케치 치수 버튼을 누르시고 방금 찍어준 점과 원점 사이가 19mm 라고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라도 이 점이 X축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벗어나 있을 수도 있으니까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확실하게 X축 상에 있다고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자, 구속 조건에 보시면 다양한 구속 조건 메뉴들이 있는데 이것들 중에 수평 수직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점을 찍고 원점을 찍어주면 이제 이 점은 X축 상에 위치하게 됩니다. 자, ESC를 2번 정도 눌러서 기능을 취소시킨 다음에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작성 메뉴 하단에 호에 들어가셔서 3점 호를 클릭하시고 이 원의 중심을 찍으려고 보니까 중심이 스냅이 안 되네요. 얘네도 설정을 다시 해줘야겠네요. 다시 ESC 2번 딱딱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작성 메뉴 하단에 투영 포함해서 프로젝트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보이는 본체 4개 중에서 가장 바깥쪽 원 4개를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누른 다음에 도대체 뭐가 된 거지? 확인하기 위해서 본체의 가시성을 잠깐 꺼줄게요. 그러면 저희가 선택한 원 부분이 스케치 평면에 투영이 되어서 스케치화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케치 투영 덕분에 저희는 이 원의 중심을 이제 스케치의 일부로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네요.
자, 이제 홀을 진짜로 완성을 시켜줍시다. 3점 홀을 눌러서 원의 중심 두 점을 클릭을 하시고 방금 저희가 찍어준 점을 나중에 가장 마지막에 클릭을 해주시면 호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간격 띄우기 버튼을 눌러서 호를 선택을 해주시고 이 프레임의 두께를 지정해 주기 위해서 0.75 그리고 한 번 더 간격 띄우기를 누른 다음에 처음 호를 선택하시고 마이너스 0.75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호가 완벽하게 복사가 된 것은 아니고 좀 같은 비율로 간격이 띄워져서 각각 이렇게 객체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스케치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투영한 원 스케치와 저희가 그린 세 개의 호 사이로 이루어진 이 두 개의 영역이랑 이렇게 두 개의 영역이 보이죠?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이 세 개의 선은 사실상 없어도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만 잘 선택을 해주셔서 이 두 부분만 자,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클릭을 해주시면 중복해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 두 부분만 잘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돌출 버튼을 누르고 마이너스 3만큼 돌출을 시키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프레임 한쪽이 완성이 되었죠. 이 프레임 역시 그림을 여러 번 그려가지고 각각 돌출을 시키는 것보다 좀 더 쉬운 방법이 원형 패턴을 이용해서 복사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저희가 실수한 것이 있으니까 바로 잡아야 될 것 같네요. 무엇이냐면 저희가 방금 이 프레임을 돌출시키면서 이 두 개의 배터리 케이스들과 이어 붙여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본체 원에 배터리 케이스와 프레임이 달라붙어서 하나의 본체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떨어뜨려야 되는데요. 이 하단 히스토리 메뉴에 보시면 돌출 가장 마지막에 시킨 돌출 기능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것을 두 번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작업에서 접합이 아니라 새 본체를 설정을 해주고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아까와는 달리 각각의 배터리 케이스들과 프레임이 분리가 되어서 다른 본체로 나타나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프레임 본체만 선택을 한 뒤에 작성 메뉴 하단에 패턴에서 원형 패턴을 클릭을 하시고 만약에 선택을 못 하신 분들은 패턴에 들어가서 유형을 본체로 객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축을 Z축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수량을 4개로 맞춘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프레임이 완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신 분들은 한번 화면을 돌려서 얼마나 그림을 잘 그렸나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 이제 이 프레임의 안쪽 부분들을 완성을 시킬 차례입니다. 자, 뷰큐브에서 평면도를 눌러서 위쪽 부분을 한번 이렇게 보신 다음에 스케치 작성 메뉴에서 X, Y축으로 둘러싸인 평면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작성 메뉴 하단에 직사각형 중에 중심 직사각형을 클릭을 해주겠습니다. 자,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중심점 배치니까 원점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커다란 직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가로 길이가 20, 높이는 40인 직사각형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격 띄우기 버튼 클릭을 하시고 직사각형 클릭하신 다음에 1.5만큼 오프셋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작성 메뉴에서 투영 포함해서 프로젝트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쪽 홀을 2개, 위아래로 2개, 안쪽 홀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됩니다. 본체가 잠깐 방해가 되니까 본체를 꺼볼까요? 그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투영된 호와 저희가 그린 직사각형으로 둘러싸인 2가지 영역이 보입니다. 이 영역을 돌출을 시켜줄 것인데요. 돌출 버튼을 누르고 마이너스 3만큼 돌출을 시키겠습니다. 하지만 본체가 꺼져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서 오른쪽 하단에 경고가 떴네요. 하지만 돌출은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시성을 켜고 끔으로써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었으면 완성입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저희의 배터리 트레이가 되겠고, 이 위에 이제 뭐 컨트롤러가 얹거나 혹은 프로펠러 가드 같은 것들을 추가로 완성시키면은 진짜로 완성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는데 얼마 안 걸렸으니까 마이크로 드론 완성시키는 것도 금방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본체가 너무 많네요. 이 본체들을 좀 하나로 합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정 메뉴 중에 결합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쭉 대상 본체에 쭉 다 클릭을 해주시고요. 이거 하나하나 클릭하는 게 힘드신 분들은 본체 1을 누르신 다음에 Shift를 클릭을 하시고 본체 10까지 한 번에 선택을 하십시오. 혹은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빠져있는 본체들을 클릭을 해주시면 전부 다 선택하는데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을 접합으로 설정해 주신 상태로 확인을 눌러보면 본체가 하나로 묶여져 있네요. 자, 근데 도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위아래 양옆으로 셰시가 추가된 게 아니라 이제 이쪽에 2개의 셰시가 안쪽에 더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걸 먼저 만들 차례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스케치 작성 버튼을 누르고 파란색, 초록색, 그러니까 YZ축으로 둘러싸인 평면을 잘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2점 직사각형을 눌러서 적당한 곳에다가 사각형 하나를 그려볼게요. 자, 밑변 길이가 1.5, 세로 길이가 높이가 3인 직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려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평 수직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원점 한번 클릭,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꼭지점 클릭. 자, 다시 스케치 치수 버튼을 누른 다음에 원점 클릭,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꼭지점이 원점으로부터 가로로 10. 스케치 마무리를 해줄게요. 그리고 본체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공중에 떠있는 스케치 영역이 그려져 있으면 완성입니다. 자, 이제 돌출 버튼을 눌러서 얘를 양옆으로 돌출을 시켜 보겠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돌출은 한쪽 방향으로만 했는데 방향을 이 돌출 메뉴 중에 방향을 측면 하나가 아니라 2 측면으로 선택을 해주시면은 2개의 방향으로 따로따로 돌출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범위 유형을 객체로 선택해 주신 다음에 거리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돌출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 어디까지인 객체를 선택을 해주시면 그 객체에 딱 붙도록 돌출이 됩니다. 2번째 범위 유형도 객체로 해주신 다음에 반대편으로 클릭을 해주시면 쉽게 거리 지정을 굳이 안 하고도 쉽게 돌출이 가능하죠. 자, 마찬가지로 작업은 접합으로 작업은 본체, 새 본체로 해주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겠습니다. 만약에 접합으로 해주신 분들은 가장 마지막에 돌출 기능을 화면 하단에 히스토리 메뉴에서 찾아서 더블 클릭해 주신 다음에 작업을 접합해서 새 본체로 바꿔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체 1은 다 붙어 있는 거고 본체 11은 지금 방금 돌출시킨 부분만
선택이 가능하네요. 얘를 미러 기능을 이용해서 평면의 대칭인 방향으로 복사를 시켜 보겠습니다. 자, 작성 메뉴 하단에 미러 패턴 아래 있죠? 미러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유형을 본체로 바꿔주신 다음에 복사시킬 본체를 클릭, 그리고 대칭할 기준이 되는 평면을 미러 평면을 선택한 상태에서 대칭할 평면을 클릭. 그 평면은 바로 XZ축으로 둘러싸인 평면이 되겠죠. 클릭을 해주시고 작업은 새 본체로 해주신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프레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결합 버튼을 누르고 세 개의 본체를 결합시켜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프레임은 완성이 되었고요. 자, 이제 다시 스케치 치수 버튼, 스케치 작성 버튼을 누르고 이번에는 XZ축으로 둘러싸인 평면 한번 눌러볼까요? 혹은 정면도를 클릭해서 클릭해 주시면 더 쉽고요. 자, 이제 두 점 직사각형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잠깐 본체가 방해가 되니까 본체의 가시성을 끌게요. 자, 두 점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직사각형을 어디다 그리냐? 적당한 위치, 저는 2사분면에다 그리겠습니다. 가로로 1.5, 세로로 6이 되는 직사각형을 그립니다. 그리고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수평 수직 기능, 원점 클릭, 자, 이 직사각형의 오른쪽 하단에 있는 꼭지점 클릭. 자, 그리고 스케치 치수 버튼 클릭, 그리고 원점 클릭하고 오른쪽 하단까지의 거리가 17이 되게끔 클릭. 자, 스케치 마무리를 해주고 본체랑 비교해서 이런 모양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은 완성입니다. 자, 이제 잠깐 본체 원의 불을 끌게요. 그리고 돌출 버튼이 아니라 그 오른쪽에 회전 버튼을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프로파일을 방금 선택한 직사각형 영역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축을 Z축으로 클릭을 해주시면 이 Z축을 중심으로 선택한 영역이 회전하면서 돌출이 됩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원형 고리가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완성이 되어 있네요. 본체 1과 다른 본체는 각각 분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완성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기 전에 저장을 먼저 해야겠네요. 자, 저장을 눌러서 보시면 위치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퓨전 360은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기능이기 때문에 이 위치는 컴퓨터상의 위치가 아니라 클라우드 상의 어떤 프로젝트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새 프로젝트를 눌러서 적당한 프로젝트 명을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프로젝트 명을 설정을 해주셨으면은 뭐 폴더를 새로 만드셔도 좋고 혹은 그 위에 이름을 적절히 설정해 주신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눌러서 완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장을 완료하신 분들은 정말로 끝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